숲은 언제나 버려진 아이들의 울음으로 시작됩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우리가 어릴 적 즐겨 들었던 동화지만 어른이 되어 다시 꺼내보면 이건 결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입이 하나라도 줄어야 한다는 이유로 2번이나 숲에 버려졌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지켜주지 않았고 세상은 그 아이들에게 사탕으로 덮인 덫을 놓았을 뿐이죠. 아이들이 마주한 건 꿈의 집이 아니라 인육을 탐하는 마녀였습니다. 그림책 속 알록달록한 집은 사실 굶주린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위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는 아이가 아닌 어른의 눈으로 다시 보려 합니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동화는 해피엔딩일까요? 깊은 숲 근처 늘 안개가 내려앉는 그늘진 곳에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2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 어린 나이에 배고픔을 안다는 건 슬픈 일이었습니다. 부엌 찬장은 언제나 비어 있었고 굽은 아버지의 어깨는 하루가 다르게 좁아졌습니다. 그들의 집엔 웃음 대신 긴 한숨과 텅 빈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쪼그려 앉아 빵 한 조각을 나누었고 부모의 눈치를 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계모의 낮고 확고한 목소리가 헨젤의 잠을 깨웠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모두 굶어 죽어. 입이 2이나 줄면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너무도 쉽게, 너무도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떨리는 손끝을 감추려 벽을 짚었고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난은 때로 사람을 짐승처럼 만듭니다. 그 밤 사랑은 조용히 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무언의 합의, 아이들을 숲에 버리기로 한 잔인한 결정뿐이었습니다. 헨젤은 어리지만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계모의 낮은 속삭임, 아버지의 떨리는 숨소리, 저녁밥을 아껴놓던 이상한 정적. 아이의 마음에도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헨젤은 몰래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흘러드는 달빛 아래 작은 그림자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희미한 빛을 따라 조약돌을 주었습니다. 차가운 돌멩이를 하나하나 손에 쥘 때마다 헨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돌아올 거야. 반드시. 조약돌은 헨젤에게 어른들이 버린 희망을 대신해주는 작고 단단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 계모는 아버지를 다그쳤고 아버지는 결국 아이들을 깊은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숨소리조차 삼켜버리는 침묵의 숲 속에서 헨젤은 조약돌을 하나씩 흘렸습니다. 마치 뒤를 따라올 운명을 위해 빗장을 풀어주는 듯한 조심스러운 움직임. 숲에 둘만 남겨졌을 때 그레텔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떡해? 헨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여동생을 감싸 안으며 말했죠. 걱정 마.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달빛은 그가 남긴 희망의 길을 따라 조약돌들을 은빛으로 비추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 작은 2 그림자가 긴 밤을 걸어 기적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기적이 아니라 계모에겐 실패였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해. 그녀는 더 단호해졌고 그 어떤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아이들보다 먼저 버려진 양심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 아이는 다시 숲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문이 잠겼습니다. 창밖의 달빛조차 헨젤이 조약돌을 줍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남은 것은 작은 빵 조각 한 줌. 헨젤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찢어 이번에도 길 위에 흘렸습니다. 조약돌 대신 이걸 따라가자. 우린 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 말 속에는 그 자신조차 믿고 싶었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숲은 더 배고팠습니다. 새들은 빵 부스러기를 허겁지겁 쪼아 먹었고 뒤를 돌아본 헨젤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셨습니다. 길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끝도 없이 반복되는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나무, 또 나무, 또 나무. 그날 밤 숲은 너무도 깊고 침묵은 너무도 완강했습니다. 두 아이는 나무 뿌리 아래 웅크린 채 소리 없이 울다 지쳤고 서로를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벽난로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저녁 식탁은 더 깊은 허기로 그를 무너뜨렸고 계모의 말소리조차 그의 귓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숲에 남겨진 건 아이들의 작은 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작은 발걸음이 숲속 어둠 속에 사라질 때 그는 이미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은 이유였지만 그 선택은 끝내 용서가 되지 않는 죄로 남았습니다. 그는 문이 열릴 때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뻔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도 헨젤, 그레텔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밤 그는 아버지였던 자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눈물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헨젤과 그레텔은 공기 속에 퍼지는 달콤한 냄새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피곤에 지친 발이 희망이 아닌 본능에 이끌려 나아간 끝에서 그들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탕으로 지어진 집. 창문엔 설탕이 달려 있었고 지붕은 과자로 덮여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아이들의 눈에는 그곳이 낙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너무 달콤한 곳엔 언제나 함정이 숨어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 집은 정말 사탕으로 지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벽에는 설탕이 반짝였고 지붕엔 초콜릿이 흐르듯 흘러내렸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의 눈에는 그 집이 한 조각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의 문을 연 순간 지옥은 웃고 있었습니다. 문이 덜컥 닫혔을 때 늙은 루파는 상냥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렴. 배가 많이 고팠지?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미끼였습니다. 순식간에 헨젤은 잡혀 차가운 철창 안에 갇혔고 그레텔은 마녀의 발치에서 잔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서웠지만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은 곧 형벌이었고 눈물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레텔이 손에 물을 들고 다가가면 마녀는 헨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가야, 손을 내밀어봐. 얼마나 살이 올랐는지 볼거나. 헨젤은 뼈만 남은 작은 나뭇가지를 내밀었고 마녀는 눈을 찌푸렸습니다. 아직 멀었어. 좀 더 살이 붙어야 해. 헨젤은 날마다 빵 조각을 받았고 그레텔은 그의 곁을 맴돌며 무력한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창밖엔 새들이 노래했지만 우리 안엔 아무 소리도 닿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웃음을 잃었고 희망은 다시 서서히 부패해가는 절망이 되었습니다. 철창은 점점 더 좁게 느껴졌고 달콤한 냄새는 이젠 역겨웠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천천히 죽음을 준비하는 무덤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마녀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제 됐어. 오늘은 잔칫날이야. 그 말에 헨젤은 숨을 죽였고 그레텔은 손에 든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마녀는 땀을 훔치며 가마 속을 들여다보다가 그레텔을 불렀습니다. 얘야, 안에 불이 잘 붙었는지 좀 봐봐. 그레텔은 떨리는 손으로 다가갔고 자신이 불 속으로 밀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죠? 그녀는 천천히 시간을 끌며 물었습니다. 마녀는 짜증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가마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레텔의 두 눈이 번뜩였습니다. 작은 몸에서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그녀는 마녀의 등 뒤를 밀었습니다. 쾅! 비명이 가마 속으로 삼켜졌습니다. 불길은 타올랐고 그 안에는 잔혹함도 공포도 함께 타들어갔습니다. 어린 손으로 그레텔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악을 먼저 끝내야 했습니다. 그 뒤 그들은 마녀의 집에서 금은 보화가 담긴 상자를 찾았습니다. 달콤한 벽 대신 차가운 현실을 품고 숲을 걸어 나왔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짙은 안개를 헤치며 두 아이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서로의 손을 더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들의 눈앞에 익숙한 집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헨젤과 그레텔을 꼭 안았습니다. 계모는 병으로 죽고 그 집엔 다시 조용한 따뜻함이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동화는 말합니다. 아이들은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행복이란 말 뒤에 감춰진 상처와 침묵이 어떤 무게였는지를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동화였을까요? 두 번이나 버림받은 아이들, 한 번은 부모의 손에, 또 한 번은 세상의 외면 속에 배고픔과 추위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들은 언제나 어른의 선택에 의해 숲으로 밀려났습니다. 사탕으로 포장된 폭력, 달콤한 냄새로 유혹하는 잔혹한 집, 그곳은 아이들을 위한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잡아먹기 위한 함정이었을 뿐입니다. 헨젤은 감금되었고 그레텔은 심부름이라는 이름의 복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기 위해 불 속에 누군가를 밀어넣었습니다. 어린 손으로 생존을 선택해야 했던 순간, 그건 정의가 아니었고 용기가 아니라 절박함의 끝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그 후를 행복이라 말하지만 도움은 없었고 구원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건 오직 버티는 법, 살아남는 법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 이 이야기를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건 아이들이 들어야 할 환상이 아니라 어른들이 마주해야 할 현실의 자화상이라고. 아이들은 사랑받지 못했고 어른들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고통을 본 어른들이 반성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행복하게 살았다는 단 한 줄로 덮는 것은 어쩌면 우리 어른들이 외면해온 현실을 동화처럼 포장해버린 건 아닐까요? 헨젤과 그레텔은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과연 따뜻한 추억이 남았을까요? 아니면 겨울숲의 어둠과 배고픔, 사랑 대신 두려움에 길들여졌던 그 시간들이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진 않을까요? 우리가 동화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상상이 아니라 어른들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언젠가 우리처럼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동화는 끝났지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기억은 정말 동화였을까요? 아니면 버림받았던 겨울밤의 악몽이었을까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의 하루 끝에 또 다른 명작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조용히 그리고 깊이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명작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